좀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비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신앙에서 비롯된 건데 움직이는 시체 형태의 아주 흉측하면서도 야비한 괴물을 일컫는 말이죠. 꿈에 보일까봐 두려운 대상인데 그 괴물과 비슷한 게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한때 흥행했던 강시,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다시 살아나는 강시, 혹시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강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욕쟁이가 타고난 역마살을 달래느라 해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싸돌아다니다가 뒤통수 맞고 유배된 여기는 라오스입니다. 이 라오스에 머물면서 가끔 비교한 나라가 바로 몽골인데 몽골에서 중장비 사업을 한다고 비교적 오래 머물렀는데 몽골과 라오스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건 두 나라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 라오스를 이야기하더라도 중국이 들어가야 하고 몽골을 거론하더라도 중국이 들어가야 하는데 중국을 생각하면 참 무섭지요. 요새 젊은이들 소름 돋는다는 표현을 쓰던데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욕쟁이가 몽골보다는 라오스가 친근하게 여기지는 감정을 설명하기 이전에 중국을 기준으로 지정학적으로 살펴보자면 라오스는 중국의 동남쪽에 있는 따뜻한 나라이고 몽골은 중국의 서북쪽에 붙은 추운 고원의 나라이죠. 몽골과 라오스의 중간에 단 한 나라만 끼어 있다고 몽골과 라오스가 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본다면 라오스도 영향력을 미치는 이웃나라이고 몽골도 손바닥 안에 있는 이웃나라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엔 라오스와 몽골은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이지요. 두 나라를 짚어보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국민성인데 몽골인을 비유하자면 굶주린 사자라는 육식성 동물이고 라오스 사람들은 풀숲에 앉은 청설모, 그러니까 날다람쥐 정도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두 나라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을 뒤집어 보면 몽골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 어디를 가더라도 곳곳에 스며들어 틀을 잡은 중국인들 전부가 잠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잠식이란 누에 잠자에 먹을 식자를 써서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야금야금 갉아먹는다는 한꺼번에 덥석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표시도 나지 않게 야금야금 먹지만 결국은 뽕잎의 줄기만 남기고 다 먹게 되는데 잠식이라는 말은 중국의 한문에서 비롯된 언어지만 정말 중국을 표현하기에는 이만큼 적절한 비유를 지닌 말이 없을 듯한데 세계의 혈관은 중국이라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혀서 결국 터질 거라고 하면 과장된 표현일까요? 혹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저 혼자 그렇게 착각하고 느끼는 문제라면 그런 다행도 없겠지만 몽골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 라오스에서는 더욱 심하게 달려드는 좀비가 바로 중국이라는 생각이고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열악한 나라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중국은 대가나 이윤, 보상 있는 그런 일에는 정말 박절하지요. 도와주는 척 생색을 내며 간을 노린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이라 실책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중국이 벌이고 있는 1대1로 정책 실크로드를 운운하며 세계를 소나기에 넣겠다는 무시무시한 괴물 정책의 하나로 라오스에서 중국 쿤민까지 고속도로를 저거 자본으로 연결하면서 몇 프로의 지분을 주겠다고 라오스의 빚을 잔뜩 지우고 쿤민에서부터 만들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부터 만들어 올라가고 있지요. 중국의 속내를 짚어보자는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라오스에 와서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했지만 통행량이 적어서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걸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그리고 중국에서는 몽골을 두고 멍구라고 발음하는데 내몽골을 너희 몽골이라고 하지요.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를 비롯해 그 내몽골까지 꿀꺽 삼킨 나라가 인구가 1000만도 안 되고 자동차 보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인접국가 라오스에 단순히 통행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런 고속도로를 건설했을지 지금 개통된 구간이 비엔티안에서 방비엔까지인데 통행료 수입에 적자가 난다고 쿤민까지 연결하려던 애초의 계획을 과연 수정하거나 중단할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미끼로 중국의 빚더미에 몰리자 라오스 총리가 체면이고 염치고 다 벗어 던지고 급하게 한국으로 날아가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말로 각종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 그건 MOU일 뿐이지 계약과는 성격이 다르고 이 나라 라오스에 머물며 라오스 현지인을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콘찐, 중국인인 줄 알았는데 콩까올리, 한국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순간적으로 표정이 풀리면서 안도감에 알게 모르게
짧은 한숨을 쉰다는 사실인데 라오스 사람들도 중국의 근성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나라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중국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라오스의 목덜미에 드라큘라 이빨을 꽂고 중국 개인들은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좀비가 되어 돈이 되는 장사는 다 하고 있지요. 철물점은 중국의 남자와 베트남 여자가 결혼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쪽 천장마트는 태국 여자와 결혼한 중국인이 하고 있고 레미콘 회사, 택시, 미용실, 벽돌공장, 오토바이 대리점은 또 라오스의 젊은 남자와 결혼한 중국 여자가 하고 있고 돌아보면 손길이 안 뻗치는 데가 없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한국 사람은 쓰려고지만 중국인은 잔돈까지 긁어가려고 쉽게 들어와 중국인 소유의 건물과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엔티안 시내에서 돌아보면 저 집도 중국인 거고 저 건물도 주인이 중국인이고 현지인들이 중국인을 놓고 라오스에 서식하는 좀비라고 한다고 우리가 나몰랄 일은 아니죠. 또 돈뿐만 아니라 예쁜 처녀가 있으면 눈독을 들이다가 바로 중국으로 데려가거든요. 한국인이야 여기서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한국으로 데려가려면 신부가 한국 학원에 다녀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고 일정 점수가 나와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지만 중국인은 눈독만 들이면 고속열차로 내려와서 결혼식하고 바로 짐 싸서 고속열차로 2-3시간 만에 데려가서 중국 며느리로 만들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라오스 미래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중국의 주변국은 다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지만 우리는 아주 특수한 국민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왜 투표권을 줘야 하는지 도대체 어떤 무리가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저희 선친께서도 53년 휴전 직전에 19살 나이로 육군으로 징집되어 그때를 회상하시면 늘 배가 고팠다는 말씀부터 하시던데 47개월 배고픈 군 생활을 했고 이 욕쟁이도 육군으로 가서 31개월 17일 복무했고 제 아들 녀석도 공군으로 가서 24개월에 일주일 더 연장 근무를 하고 만기 전역을 했고 거기다가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고 얻은 주권 말하자면 참정권인데 우리가 중국과 수교한 지 얼마나 된다고 한국전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이 아니었으면 통일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자가 정치의 목적으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안산에 중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세 차량 앰프에 중국어로 유세하고 중국어로 인쇄된 선거 홍보물을 돌렸다는데 지금 중국인이 한국의 국민연금 중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자도 있다는데 그 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자격 요건이 된다는 걸 정작 그 국민연금 담당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데 우리가 504년간이나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고 지금 이 독립문 그게 옛날의 영어문인데 중국 사시려면 조선 임금이 거기까지 마중을 나갔던 문인데 한문으로 영음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3.1절에 거기 가서 만세를 불렀던 전직 대통령도 있었고 우리가 왜 중국몽을 꾸어야 하는지 무슨 국익을 취하려고 우리는 의무를 다 하고 얻은 권리인 주권 그렇게 얻은 주권 중에서 참정권인 선거권을 주자고 발의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 자가 과연 이완용이라는 이름에 침을 뱉을 수 있을지 말을 꺼내니 또 다혈질이 도지는데 몽골과 라오스 두 나라 국민의 품성 윤밭에 굶주린 사자와 불섭에 앉은 청설모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을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욕쟁이가 하도 혈압이 올라서 아무래도 그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미루기를 하고 한국에 서식하는 좀비나 강시의 생태나 서식 환경을 짚으며 걱정하시는 선생님들 고맙습니다.